주변이 너무 좀 혼잡하고 시끄럽고 또 제가 뭐 출퇴근하고 뭐 이런데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작업에 몰두하기는 너무 환경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쳐가는데 우연치 않게 이 홍천 지역이 괜찮다는 걸 제가 알아서 지인의 도움으로 이것을 알게 돼가지고 이전하게 됐죠. 저는 뭐 여기 와서 이제 기타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비해서 환경이 너무나 많이 좋아졌어요. 뭐 아시다시피 공기도 맑고 또 자연의 푸르름과 뭐 가을의 낙엽, 단풍 뭐 이런 것들이 사시사철 다 접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기타 제작을 하다 보니까 집중도 잘 되고 결과물도 굉장히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좀 더 일찍 왔었으면 그런 후회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작업일까요? 자꾸 뭐 예전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뭐 서울이니까 뭐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에 시작해서 정해진 시간에 끝내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상 그런 시간에 제약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업하기 싫으면 뭐 낮잠도 자고 뭐 개랑 강아지랑 놀기도 하고 뭐 산책도 좀 하고 그런데 밤에 또 뭐 갑자기 누워서 있다가 뭐 작업하고 싶으면은 바로 일어나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니까 어떨 때는 뭐 새벽 2시에도 하기도 하고 좀 틀에 박힌 그런 작업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또 더욱더 좋아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아버님이랑 같이 일할 때 거의 한 달 넘게 작업을 안 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버님이 언젠가는 좀 혼쭐 내시겠다고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길래 제가 오히려 여쭤봤어요. 아버님 사실은 내가 한 달 넘게 뭐 공부도 하나 안 잡아보고 작업도 안 했는데 왜 야단 안 치세요? 그랬더니 민서가 그 일은 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여기 와서 그 뜻을 알게 됐어요. 1986년도예요. 그때 이제 아버님 모시고 내가 이제 아버님 배를 물려서 기타를 만들어야겠다 가지고 열심히 이제 아버님한테 이제 사사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 아버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굉장히 그 어떤 그 경험치만 가지고 교육을 해주셨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시지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웠는데 어떻게 제가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1990년에 일반인이 해외여행을 자유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때 이제 스페인하고 독일을 막 가서 제작 환경이나 제작가들 무료가 접촉하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유럽에 가서 본 거는 영감적인 것보다는 학구적이고 학문적이고 과학적이었던 걸 제가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아버님의 영감적인 부분을 제가 그 사사를 받았을 때 상당히 좀 그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느낌을 전수한다는 게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과학적으로 접근됐던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제가 많이 접해보고 저는 그쪽으로 많이 방향을 돌렸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완성도가 됐을 때 다시 아버님의 영감적인 거를 다시 입혀서 지금은 기술적인 것과 영감적인 동시에 겹쳐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무게, 그다음에 이 앞판의 무게, 그다음에 앞판 자체의 텐션, 그거를 조합을 해서 그거에서 나오는 소리의 옥타브 소리, 그러니까 탭톤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그 범주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컨티뉴어스하게 기타가 나올 수가 있었고 그 나만의 색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예전에 제 초기 때 기타를 만들 땐 제 그때의 분위기는 인정을 받고 싶은 기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냥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기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연주자들하고 많은 접촉을 통하고 이러면서부터 느꼈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무지개를 보면 뭐 빨주, 노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듯이 기타도 각각의 그 좋은 기타가 그렇게 색채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고, 그걸 통해서 연주자도 그런 색채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색채와, 그러니까 기타적인 색채와 연주가의 색채가 이렇게 서로 맞으면 그분은 아마 그 기타를 굉장히 좋은 기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예전에는 그런 많은 분들,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란보 여러 가지 그분들한테 다 만족을 드릴 만한 그런 기타를 제작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어려운 일이고, 지금은 그 중에 한 색깔만이라도 제가 만들 수 있다는 거라면은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공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기타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봤었을 때뭐 볼륨감 좀 있고 따뜻한 소리가 나고 분리도 좋고 음의 전달성도 좋고, 그럼 좋은 기타잖아요. 그럼 이런 기타가 이런 관점에서 악기를 구별하면 상당히 좋은 기타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렇게 기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연주가 이 사람은 저 기타 쓰고 이 사람은 왜 저 기타 쓰냐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 제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저도 한때는 그런 사람들한테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악기를 만들려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일단 내가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만드는데 그거를 판별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제 악기를 보고 별로 평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그냥 좋긴 한데 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뭐 불만스러울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오히려 그런 분들이 다수가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미스터 기타 최고다 그러면 저는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데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연주용급 악기 만드는 원자재만큼은 유럽에서 상류급의 기타 제작가가 만드는 그런 동질의 재료를 사용한다는 게 제 장점이에요. 단점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볼륨감이 좋으면은 분리도가 떨어지고, 분리도가 좋으면 볼륨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시소 게임 하듯이 걸쳐가지고 묘하게 컨트롤해서 걸쳐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소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이런 상태의 그 어떤 소리를 어떤 기준으로 이것이 장점이다,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장단점을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장점을 찾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기타는 완벽하진 않습니다, 모든 악기가. 그러니까 당연히 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단점이 장점에 가려져서 용서가 가능한 정도냐라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좋은 악기죠,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강원도 홍천 산속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 제가 갖고 있는 게 하나의 기술이라면 저는 기술을 독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기술은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만이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를 공개함으로써 그것이 우리나라의 기타 제작의 질적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죠.